아니 컴퓨터 세팅한다더니 모니터는 어디 갔어요? 요즘 모니터 누가 큰 거 쓰나? 본체랑 딱 일체형으로. 와 졸라 카리스마 있어. 안녕하세요, 에디입니다. 저는 케이스 취향이 조금 독특한 편인데요, 외관은 심플하지만 내부는 RGB로 감성이 터져야죠. 그래서 NGXT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, 이 곡선 없이 딱 떨어지는 직선형 디자인에 순수 그 자체인 화이트 색상, 내가 그거 보고 눈이 뿅 갔지. 그런데 어느덧 이 AH700 시리즈가 출시한 지 무려 4년이 흘렀고 요즘 케이스 시장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NGXT가 무려 4년 만에 이 AH700 시리즈의 후속작을 내었는데요, NGXT H7 엘리트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NGX스러운 이 직선형 케이스인데요, 전면이 꽉 막혀있던 H700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전면이 시원하게 강화유리로 바뀌었습니다. 측면 역시 원래 이 상단에 측면 에어홀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거가 되고 모두 강화유리로 덮어졌죠. 이 NGXT가 사실 이 전면 강화유리에는 좀 인색한 편이었는데요, 이렇게 과감하게 싹 다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그리고 이 강화유리를 포함해서 모든 패널에 푸시트 락 방식을 적용해 드라이버 없이도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죠. 물론 이 NGXT의 푸시드 락 방식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결합 방식 핀인데요,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 논란이 꾸준하게 있었거든요. 제가 쓰던 H700도 자주 탈부착하다 보니까 이 핀들이 휘고 부러지고 아주 그냥 별치. 이런 유저들의 불만사항을 NGXT가 잘 캐치를 했는지 이 H7 엘리트에는 메탈 볼 헤드를 적용해 부러질 걱정은 더는 안 되겠죠. 그리고 컬러에도 자그마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, 기존 H700 시리즈에는 화이트를 선택해도 내부가 블랙이어서 2%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내부와 외부 모두 화이트로 깔맞춤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 NGXT H700 시리즈를 잠깐 얘기해보면 조립 좀 해봤다는 분들, 특히 이 수랭 쓰던 유저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이 거지 같은 가림막, 이 전면에 장착해도 간섭이 생겨, 상단에 장착해도 이게 간섭이 생겨. 가림막 보면 그냥 PTSD가 제대로 왔는데 다행히 이번 H7 엘리트에 와서는 이 가림막 상당히 개선이 된 모습이죠.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선을 잘 가려주면서 이 수랭 호스가 지나갈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. 이왕 달아주는 거 여기 구멍도 뚫었겠다, 여기 그래픽카드 지지대 하나 넣어주면 사실 전작을 사용하면서 이 라이저 킷 호환이 좀 불편했거든요. 그래서 감성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고친 것 같네요. 이 후면 PCI 가이드를 탈거를 하면 이 프레임 없이 깔끔한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긴 버티컬 킷을 장착하면 최대 3슬롯, 어쩌면 그 이상의 카드까지 장착할 수 있겠죠. 조만간 NGXT에서 컬멘티 킬러 뭐 이런 이름으로 하나 낼 것 같은데 그런 거 낼 거면은 좀 한 번에 내줬으면 좋겠어. 게임 사야 뭐야, 1년 뒤에 공개야 뭐야.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, 그동안 AH700 시리즈에 꼬리표처럼 붙었던 별명이 하나 있죠. 디자인과 쿨링을 엿바꿔 먹었다. 오죽 답답했으면 이 양덕들은 메이시 패널을 앞에다가 직접 만들어서 그냥 때려 박았어. 나는 방충망 때다 썼는데. 하지만 드디어 NGXT가 이 고집을 꺾었는지 이 상단 패널의 배기호를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뚫어놨어요. 이제 물 쏟아도 못 막아요. 덕분에 배기 능력 하나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이 녀석과 직전작인 H710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겠죠. 인텔 코어 i9 12900KF에 RTX 3080을 장착한 상태에서 전설의 극게임 사이버펑크를 돌려봤는데요, CPU 온도는 평균 6도 하락에 GPU 온도는 1.5도 하락. 특히 이 CPU 팬 속도는 274rpm이 낮아졌고, 그리고 GPU 팬 속도 도 113rpm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. 온도도 낮은데 팬 속도까지 낮아. 이래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. 케이스 높이도 505mm로 11mm 정도 더 낮아졌는데 NGXT Z73 같이 라디에이터가 두꺼운 녀석을 장착해도 간섭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바뀐 와중에 고집을 부린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상단 I/O 포트. 이 4극 오디오 포트에 3.2 Gen2 타입C 포트 1개, 그리고 3.2 Gen1 타입 A 포트 2개. 구성뿐만 아니라 이 포트 간격까지 그냥 복붙이야. 여기에 구멍 하나 파는 게 그렇게 어렵나? 내가 파줄까? 그래도 NGXT가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려 한 건지 이 쿨링팬 하나만큼은 그냥 빵빵하게 시원한 모습인데, 기본 번들팬을 보면 전면에 140mm RGB 팬 3개, 후면에는 140mm 논 RGB 팬 1개를 제공합니다. 여기에 NGXT Z73 같은 수냉 쿨러를 딱 장착해주면 LCD와 RGB의 환장의 콜라보로 이야 기가 막히네요. 컴퓨터의 근본은 논 RGB다 라고 하는 그런 꼰대 빼고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.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남아있었는데요. 첫 번째로 좁은 선정리 공간입니다. 선정리를 위한 플라스틱 가이드 깊이가 얕은데 특히 이 파워 케이블, 두꺼운 타입이면 더더욱 어렵겠죠. 물론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벨크로를 제공하는 건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만 이 플라스틱 가이드와 벨크로를 적절히 활용해서 가이드 높이보다 케이블이 튀어나오지 않게 선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뚜껑을 닫을 수 있답니다. 별로 친절하지 않아.
두 번째로 이 후면 논 RGB 펜인데요. 전면에는 이렇게 화려한 RGB 펜이 그냥 3개나 박혀있는데 후면은 아주 밋밋한 논 RGB 펜이 달려있죠. NZXT가 RGB 감성을 모르는 기업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가격이 막 저렴한 것도 아닐 텐데 보니까 199.99달러라 하죠. 국내 나오면 25만원, 27만원 하려나?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NZXT H7 엘리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이곳저곳 신경을 쓴 구석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. 특히 그동안 지적을 아주 그냥 받았던 쿨링 솔루션 부분도 크게 개선된 만큼 NZXT는 디자인만 보고 사는 케이스다, 이런 타이틀은 이번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지금까지는 에디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